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함수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fn이 f로 균등 수렴하고 fn이 continuous면 그러면은 이 f도 continuous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partial converse를 제가 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균등 수렴하면 그러면은 continuous 펑션이 continuous 펑션으로 수렴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만약 continuous 펑션이 continuous 펑션으로 수렴하면 우리가 균등 수렴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항상 되진 않고 이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추가가 돼야 물론 이게 또 필요 충분 조건 아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그럼 균등 수렴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볼 거예요. Theorem 7.13은 뭐냐면 fn이 sequence of continuous function이고 정의역도 컴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컴팩셋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fn이 f로 수렴하고 그리고 그 수렴하는 함수가 continuous function이다. 그리고 fn이 monotonically decreasing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fn이 f로 균등 수렴한다 라는 컨버스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외우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많이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 해봅시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gn을 fn 빼기 f라고 해볼게요. fn에서 f 뺀 거. 그러면 gn, fn도 지금 continuous고 f도 continuous니까 지금 g도 continuous인 상황이죠. gn도. 그리고 define kn을 x가 k 안에 있는데 gnx가 epsilon 이상인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fn 빼기 f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fn이 monotonically decreasing 하니까 fx 역시 이게 극한값이니까 항상 작거나 같죠. 그래서 fnx에서 fx 뺀 게 항상 0 이상이에요. 그리고 fn이 f로 수렴하니까 항상 0으로 갑니다. 0 이상이면서 0으로 가는 친구예요. 그리고 감소수열이죠. 네, 감소수열이에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감소수열이고 gnx는 항상 그러니까 gnx가 점점 줄어드는데 어떤 특정 각 엡실론에 대해서 kn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n분의 1을 써야겠죠. 여기가 n분의 1이라고 쓰면 그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늘어나겠죠? 가능한 x가 늘어날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gn은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니까 미안해요. 아니죠. 이게 엡실론 맞죠? 네. 미안합니다. 지금 다시. for each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겠죠.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엡실론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n이 커지면은 이 값은 작아지니까 점점 만족하는 게 줄어들겠죠. kn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kn이 항상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왜냐면은 고정된 엡실론 뭐 1을 줬다고 했을 때 gnx가 1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그 다음 거는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이 커지면은 더 x가 가능한 게 줄어들겠죠. 그죠? gn이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kn이 k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kn은 지금 k랑 뭐랑 인터섹션을 한 거냐면 gn이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다를 지금 인터섹션 한 거거든요. 이 두 개의 집합을 인터섹션 한 건데 지금 이 친구가 컴팩셋이죠. 이 친구가 컴팩셋이고 이 친구는 클로즈업 셋입니다. 왜요? 왜냐면 gn이 지금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지금 gn이 뭐 2에서 혹은 k에서 간다고 해도 되고요. 사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이 셋을 여러분이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 gn이 지금 k에서 어떤 뭐 복소수로 가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수로 가야겠네요. 실수로 가는 함수다. 실수로 가는 함수다. 왜냐면 순서가 있으니까 실수로 가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때 엡실론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의 인버스 이미지 gn 인버스 엡실론부터 무한대까지 이 친구가 바로 얘잖아요. 그죠? 얘가 얘죠. 근데 이 친구는 클로즈 सब셋이니까 gn이 컨티뉴스기 때문에 그걸 프리미지도 클로즈 सब셋이에요. 이것도 다 연속성 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죠. 클로즈 सब셋의 프리미지는 클로즈 सब셋이다. 오픈 सब셋의 프리미지는 오픈 सब셋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동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결론 이 친구가 클로즈 सब셋인데 컴팩셋의 클로즈 सब셋이잖아요. 그럼 컴팩이죠. 그죠? 따라서 kn이라고 하는 친구는 컴팩입니다. 적어보면 kn은 컴팩이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건 intersection of kn을 다 해보면 공집합이 나와요. 왜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x를 하나 딱 잡았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x를 하나 딱 잡았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gnx라고 하는 친구가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엡실론은 지금 양수잖아요. 엡실론은 양수니까 고정된 엡실론보다 n이 충분히 커지면 작아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를 고정시키고 엡실론도 고정시키고 n만 변한다고 쳤을 때 이 n이 충분히 크면 이게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gnx는 0으로 가니까. 아까 얘기했죠? gnx가 0으로 가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x 고정시키고 엡실론 고정시켰을 때 n을 충분히 키우면 엡실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n만 충분히 키우면 더 작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안에 안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맞죠? 어떤 n에 대해서 이 집합 안에 x가 속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모든 k 안의 x에 대해서, 그죠? 따라서 전부 다 들어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부 다 들어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 x가 intersection of k 안에 있으면, 모든 k 안에 하나 있으면 그러면 항상 얘가 성립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근데 gnx가 0으로 가니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intersection of kn은 공집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finite intersection property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뭔지 기억나세요? 만약에 kn이 이렇게 monotonically decreasing하고 컴팩스 없을지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집합이 아닌 이상 전부 다 non-empty라고 가정을 하면, 전부 다 non-empty라면 intersection을 한 것도 non-empty다라는 걸 했었습니다. 옛날에서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좀 중요한 프로퍼티예요. 컴팩스에서의 중요한 프로퍼티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 theorem 2.36에서 썼습니다. corollary of theorem 2.36. 그래서 corollary of theorem 2.36에 의하면 만약에 kn이 전부 다 non-empty면 그러면 intersection of kn도 non-empty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intersection of kn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kn 중에 공집합인 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corollary에 의해서 kn이 공집합인 예시가 하나 있어야 돼요. for some n. 그러면 끝난 거죠. 왜냐면은 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어떤 적당한 n이 있어서 gnx랑 0과의 차이가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gnx가 지금 fnx잖아요. fnx 빼기 fx죠. 근데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절대값이 항상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k 한 x에 대해서. 이 말이 뜻하는 건 얘죠. 근데 n만 그런 게 아니라 n보다 큰 것도 다 그래요. 왜냐면은 더 작아지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으니까. 그죠? 당연히 얘네들도 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항상 성립을 한다는 얘기고, 각 엡실론에 대해서. 그죠? n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죠. 각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있어서 n이 n 이상이고 x가 k의 원소이면 얘가 성립하도록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 말이 뭐예요? fn이 f로 균등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제 좀 많이 교재랑 다르게 좀 많이 안 썼는데 오히려 안 쓰는 게 좀 더 이제 중요한 게 뭔지로 와닿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덜 쓰고 있는데, 좀 헷갈리신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말로는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빈칸을 잘 채우셔서 다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마크를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조건을 줬는데 이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혹은 이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가 수렴하지 않는 예시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안 하고 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얘만 돼 있어서 그냥 얘만 해볼게요. 우리 엑서사이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엑서사이즈에 있다고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컴팩셋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레를 찾아볼게요. 컴팩셋이 아니면 발레가 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fnx라고 하는 친구를 nx 플러스 1이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nx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0부터 1까지로 주어져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팩셋이 아니죠, 정의역이.
열린 구간이니까 컴팩셋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fn이 0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fn이 x는 양수니까 0으로 가죠.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면 fn은 0으로 전별수렴 합니다. pointwisely converge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fn도 점점 감소합니다. 감소 수열이에요. n이 커지면 점점 이것도 커지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fn은 감소 수열 맞아요. 하지만 fn이 0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fn이 0으로 균등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왜 균등 수렴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이거랑 같은 말이 뭐였냐면 계속 반복하고 있죠. fn의 supremum norm을 찾으면, fn의 infinity norm을 찾으면 된다. 이것이 0으로 가는지 찾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x 플러스 1분의 1, n은 가만히 있었을 때, 그죠? nx 플러스 1분의 1에 1 중에 제일 큰 걸 찾으면 돼요. 0부터 1까지 중에서. 그쵸? 얘가 0일 때는 1이고 1일 때는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거의 supremum, 이 친구가 n이 고정되어 있을 때 supremum은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얘의 인피니티 놈은 1이에요.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취하더라도 여전히 1이겠죠? 그 말은 뭐예요? 0으로 안 간다는 뜻이니까, 0으로 안 갔으니까 이제 균등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게 된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partial converse가 되겠죠.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 uniform convergence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infinity norm이 주어진 norm space 또는 metric space에서의 convergence를 다루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x라고 하는 친구를 metric space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cx라고 하는 친구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함수들의 공간에서는 supremum norm을 잘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supremum이 실제로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supremum이 finite인 그런 공간을 정의를 해야 돼요. cx라고 하는 친구를 set of all complex valued continuous functions 그리고 bounded function, continuous면서 bounded. 사실 bounded이기만 하면 되긴 하죠. bounded면 supremum이 항상 있으니까 bounded이기만 하면 supremum은 잘 정의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continuous면 성질이 더 좋아지니까 그냥 continuous라는 것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ous bounded functions on x equipped with f의 supremum norm 혹은 f의 infinity norm 다 같은 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norm은 안 쓸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우리는 해석 개론 공부하고 있는데, 실해석학을 공부를 하시면 infinity norm 말고 또 다른 놈들도 봐야 됩니다. 혹은 실해석학 말고 좀 더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때는 이제 다른 놈들을 다루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밖에 안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생략을 하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norm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계속했죠. 절대값 fx의 supremum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지금 bounded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cx를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cx는 complete metric space다. 이거 이제 주장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metric space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complete한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metric space인지 체크를 하려면 우리 교재에서 이제 조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아마도 그쵸, 2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norm space를 제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norm space 얘기했나?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norm space를 얘기했나? norm space는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죠?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norm space입니다. metric space보다 더 강한 게 norm space거든요. norm이 있으면 metric space가 자연스럽게 돼요. norm space임을 제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metric space임 보이는 게 이제 theorem이긴 한데, norm space임을 보이면 자동적으로 metric space가 됩니다. 그래서 norm space임을 보여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norm인지 체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norm인지 체크를 하려면 무슨 조건을 체크해야 되느냐?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norm of f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이거 뗄게요. 이거 많이 이제 우리 이거밖에 안 쓸 거니까 norm of f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이 f가 0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는 이제 거의 당연한 게 자, 수프리멈이 0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값 fx 중에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항상 0 이상이니까 제일 큰 거는 딴 게 있으면 안 되죠. 0보다 큰 게 무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f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normal f가 0인 게 f가 0인 거랑 동치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죠? 두 번째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스칼라 A에 대해서 절대값 A 이렇게 쓸까요? norm of AF가 절대값 A, norm of F랑 똑같다. 이것도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 정의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답변은 뭐냐면 supremum of x가 라지 x 안에 있을 때 절대값 AFX죠. 근데 절대값 A는 supremum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supremum의 성질이었죠. 이것도 다 연습 문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값 A에 supremum x가 라지 x 안에 있을 때 절대값 fx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좌변 우변이 같은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1번도 이제 2번까지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삼각부등식이죠. norm of f 플러스 g가 norm of f 플러스 norm of g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 연습 문제에서 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연습 문제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norm space다라고 부르게 돼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이 함수를 norm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존재하면 그러니까 이거랑 합쳐서 이 스페이스를 이제 norm space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성립하니까 norm space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매트릭을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면 매트릭을 norm of x에서 x 빼기 y의 norm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럼 이게 이제 매트릭이 돼요. 이건 자연스럽죠.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성립해야 되는 우리 교재에서 세 가지 조건 있죠. 적어볼까요? dpq가 dxy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이 x가 y인 것이다. 이거랑 두 번째는 dxy는 dyx랑 같다. 세 번째는 dxy는 dxz 플러스 dzy보다 작거나 같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한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딱딱딱 나와요. 그죠? 딱딱딱 나옵니다. 매트릭 스페이스가 실제로 되기 때문에 norm space,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norm space가 좀 더 강한 조건이에요. 어쨌든 norm space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우리가 이제 지금 확인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 complete하냐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complete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question은 뭐냐면 cx가 complete하다. complete하다의 정의가 뭐였냐면 모든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 하면 됩니다. 맞죠? 모든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 하면 돼요. 정의를 그러니까 코시 시퀀스 하나 가져올게요. take a Cauchy sequence fn in cx. 이 fn이 코시 시퀀스라는 건 인피니티 놈에 대해서 코시 시퀀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이제 다시 쓰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양의 정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m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norm of fn 빼기 fm 이게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게 이제 코시 시퀀스의 정의죠. 그죠?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fn이 실제로 수렴한다. fn이 f로 수렴하고 그 f가 cx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게 목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실 예전에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비슷한 알규먼트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then for each x 각각의 x에 대해서 fnx라고 하는 게 코시 시퀀스가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은 fnx 빼기 fmx의 절대값이 지금 norm of fm 빼기 fm은 이 친구의 수프리멈이니까 제일 큰 거니까 이게 성립을 한단 말이죠. 부등호가. 그러니까 fnx 빼기 fmx는 엡실론보다 작아요. nm이 충분히 크면. 그죠? 그러니까 코시 시퀀스가 됩니다. 이 정의에 의해서. 정의를 그냥 그대로 보면 코시 시퀀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fnx는 지금 c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c는 complete죠. 그래서 hence we may define
fx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x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fn이 f로 수렴하니까 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f가 cx 아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fn이 f로 수렴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수렴한지 체크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서의 수렴성은 인피니티 놈에서의 수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n이 f로 균등 수렴해야지 우리가 수렴한다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cx에서의 수렴성은 그냥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가 수렴성이 아니라 이 놈에 대한 컨버전스를 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fn이 f로 전별 수렴한다고 해서 cx에서 수렴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cx에서의 수렴성은 fn이 f로 균등 수렴해야지, 혹은 fn이 f로 인피니티 놈에서의 수렴해야지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fn이 f로 수렴하는가, 균등 수렴하는가,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체크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fn은 다 연속함수니까, 그죠? 지금 cx는 어떤 친구를 모아놓은 거냐면 complex valued continuous bounded function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complex valued continuous bounded란 말이에요. 얘가 continuous면 얘가 continuous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theorem 7.12에서 이제 2에 의해서 만약에 얘가 성립을 하면, 이걸 보였다면 그러면은 theorem 7.12에 의해서 f도 continuous가 되고요. 그리고 f가 bounded인 거는 제가 지난 시간 연습 문제에서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연습 문제에서 fn이 전부 다 bounded 펑션이고 얘가 수렴을 하면 그러면 f도 bounded다. 이런 것도 제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연습 문제 예제 1번에서 했었죠. 예제 1번에 문제 풀다가 이제 그걸 증명을 했었어요. 어쨌든 fn이 bounded이면 f가 bounded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만약에 얘만 보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만약에 얘만 보이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fn이 f로 균등 수렴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확인하시면 좋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fnx랑 fx의 차이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맞죠? 이거의 차이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아규먼트가 그래서 첫 시간에 했었던 그 아규먼트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 어디지? 네. 그쵸. theorem 7.8 코시 크라이테리언에서 했던 거랑 굉장히 닮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코시 크라이테리언이네요. 제가 뭐 굳이 또 해야 될 필요가 없죠. 코시 크라이테리언에서 이미 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립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코시 크라이테리언이에요. 자, theorem 7.8을 보시면, fn이 여러분이 sequence of functions on e라고 했었을 때, 이게 성립을 하면 fn이 유니폼하게 컨버지 한다라는 걸 이미 증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증명했던 아규먼트가 fnx가 코시 시퀀스임을 보이고 fnx의 극한을 fx로 정의한 다음에, 그리고 fnx랑 fx의 차이를 보는 건데, 그쵸? 근데 이 친구를 뭐 fnx 빼기 fmx, m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fmx 빼기 fx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이게 충분히 작도록 이게 2분 엡실론보다 작도록 m을 맞춰주고, 그 m에 대해서 우리가 nm이 충분히 크면 또 2분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뭐 이런 아규먼트를 썼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 했던 똑같은 아규먼트를 쓰면 fn이 f로 수렴한다, 균등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가고 그냥 코시 크라이테리언에 의해서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단순하네요. 이미 해가지고 by Cauchy criterion theorem 7.8 fn이 f로 균등 수렴하고, 그리고 theorem 7.12에 의해서 f는 continuous, 그리고 we showed that f가 bounded. 여기까지 보였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네, 이게 끝입니다. 좋아요.
다 한 것 같고, 좋아요. 조금 이제 돌아갔네요. 간단한 건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X가 컴플레인 매트릭스 베이스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CX는 당연히 C는 컨티뉴어스 앞글자를 딴 거고, 네, 이게 이제 보통 CX라고 쓰면 다 순놈을 준 걸 CX라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표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지고 이제 Continuity랑 Uniform Convergence는 어떤 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제 theorem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결론, 뭐 새로, 그러니까 딱 결과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는데, 자, Uniform Convergence and Integration, Integrations과의 관계를 볼게요. 네. Uniform Convergence랑 Integration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제 theorem 7.16이 뭐냐면, 만약에 fn이 f로 균등 수렴하면 이제 우리가 적분해야 되니까 실직선상에서 정의된 걸 봐야겠죠? 다 친구가 A부터 B까지 해서 이제 정의된 fn이랑 f라는 게 균등 수렴한다 라고 하고, 각각이 이제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면, 혹은 뭐 리만 적분 가능하면 다 네, 되고요. 그래서 다 친구가 A부터 B까지 해서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면, 그러면은 F도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고요. F도 R알파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적분 값이 원래 거의 극한값으로 주어집니다. 뭐 증명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거든요. 네, 이것도 간단해요. 자, 일단 어떻게 쓸 거냐면 엡실론 n이라고 하는 친구를 수프리머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 절대값 fnx 빼기 fx라 두겠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안 쓰고 norm of fn 빼기 f라고 써도 되겠죠. 엡실론 n을 norm of fn 빼기 f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친구가 0으로 간다. 이걸 알고 있죠. fn이 f로 균등수렴하니까 0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이게 적분 가능한지 궁금하면 이거의 upper integral과 lower integral의 차이를 봐야 돼요. 그죠? upper integral과 lower integral의 차이가 0이어야 되는 거죠. 네,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upper integral과 lower integral 이걸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얘와 얘의 차이가 이게 거의 이제 같아야 돼요. 0이어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0이어야 돼요. 얘가 각각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주장하실 수가 있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를 변형을 하는 거예요. f 빼기 fn을 만들고 싶으니까 f 빼기 fn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어퍼 인테그랄. 어퍼 인테그랄은 쪼갤 수 있죠. 네, 이렇게 인테그랄 f 플러스 g d 알파 이렇게 돼 있으면 인테그랄 f 어퍼 인테그랄 d 알파 인테그랄 g d 알파 어퍼 인테그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의 자체가 supremum of infimum of u 뭐 표기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f 플러스 gp 알파 뭐 이렇게 썼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이렇게 쪼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나? 했나요? 리만 스티치 접근을 하면서 제가 했었을까요? 어퍼 인테그랄이 쪼개진다는 건 안 했고, 그러니까 그 theorem 6.12에서 뭐 인테그랄이 쪼개진다 이런 거는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 증명을 잘 읽어보면 어퍼 인테그랄이 쪼개진다는 거랑 뭐 사실상 사실상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쪼개져요. 네. 이거를 따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증명을 제가 해야 될까요? 교재에서 했나? 했는지만 볼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했네요. 교재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상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제가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친구는 그러니까 FN이라고 한 친구는 어차피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했으니까 FN이라는 친구는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했으니까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어퍼 인테그럴, 로어 인테그럴이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 같죠. 그죠? 네. 같다고 치고 그럼 각각이 지금 엡실론 n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를 우리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각각 엡실론 n보다 작으면은 상수니까 엡실론 n의 뭐 2 이렇게 쭉쭉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쪼개지는 게 좀 내가 증명을 안 한 것 같으니까 하기가 싫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도 방법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f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fn 더하기 엡실론 n과 fn 빼기 엡실론 n 사이에 있어요. 그죠? 지금 fn 빼기 f가 엡실론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취한 게 그러니까 f는 fn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고 fn 빼기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양변에 어퍼 인테그럴을 취하는 겁니다. 이것도 방법이죠. 그죠? 그쵸? 이렇게 취해주면 그러면은 이것도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고 엡실론은 상수니까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죠. x가 없어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그냥 어퍼 인테그랄은 그냥 인테그랄하고 똑같고요. 여기도 그냥 인테그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슷하게 그래서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지고요. 또 이렇게 양변에 로어 인테그랄을 취해주게 되면 이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을 할 텐데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fn 빼기 엡실론 n의 d알파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우면은 뭐가 남냐면 이 인테그랄 엡실론 n의 d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는데 엡실론 n은 상수니까 엡실론 n은 또 꺼내면 결국에는 얘를 하는 거죠. 1을 여러분이 d알파 알파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정의상 알파 b 빼기 알파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상수고요. 얘도 상수고 엡실론에는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0으로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면은 얘가 원래부터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증명 끝은 아니고 f가 그래서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 hence f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괜찮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얘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얘랑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인테그랄 f d알파에서 인테그랄 fn d알파 뺀 것이 0으로 가는지 체크하면,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는지 체크하면 돼요. 그죠? n이 충분히 크면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는지 체크하면 되는데, 그냥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얘는 이제 둘 다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니까 f 빼기 fn 이렇게 쓰고요. d알파라고 쓰고 이거의 절대값보다 이게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건데 뭐 적분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안의 절대값을 치우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고 이 친구가 엡실론 n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이걸 엡실론 n으로 바꿔치기 하면 뭐가 돼요? 엡실론 n 곱하기 알파 b 빼기 알파 a가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결론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한 함수 열의 극한은 균등 수렴하는 경우에 여전히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코롤러리 보겠습니다. Suppose that 이번에는 급수를 볼게요.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fnx라고 하는 친구가 converges uniformly on AB 그리고 fn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부 다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n d알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결국 유니폼 컨버전스의 정의는 뭐냐면 파셜 썸들이 유니폼 컨버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파셜 썸들이 각각이 리만 스트레치에서 적분 가능하니까 걔네들이 유한합도 여전히 리만 스트레치에서 적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셜 썸도 리만 스트레치에서 적분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 우리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 함수 열의 극한이 되는 거잖아요. 균등수렴 극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theorem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theorem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꼬이는데 크게 어렵진 않죠.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속함수 그 다음에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쭉 봤었습니다. 예고를 했던 것처럼 differentiation은 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differentiation은 좀 조건이 복잡합니다. 자, uniform convergence and differentiation.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orem 7.17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요. 자, fn이라고 하는 친구가 be a sequence of differentiable functions라고 하겠습니다. 네,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가정을 할 건데 첫 번째는 fnx0가 converges for some x0 어떤 x0에 대해서 converge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fn의 도함수가 g로 균등수렴해야 되는데 g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함수가 균등수렴해야 된다라는 조금 특이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함수도 그러니까 사실은 좀 웃기죠. 원래 원함수의 균등수렴성을 가지고 도함수의 균등수렴성을 보장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도함수의 균등수렴성을 알면 원함수도 균등수렴하고 그리고 g는 f'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함수가 이렇게 수렴했으면 실제 여기 균등 수렴했던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도함수여야 된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fn이 균등 수렴하면 도함수가 존재한다 했을 때 뭐 당연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발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조건 성립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theorem들을 웬만하면 다 발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습 문제 혹은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발레 찾는 거. 그래서 우리 교재는 다 모든 발레가 이렇게 다 연습 문제로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 발레들을 좀 잘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죠. 이걸 한번 어쨌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지금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fn이 f로 균등수렴한다 라는 거를 보여야겠죠. 이걸 먼저 증명을 해볼게요. 자, 보이려면 take 캡슐로 먼저 하시고 우리가 지금 fn이 converge 한다는 걸 이걸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fnx nm이 라지 n 이상일 때 fnx0랑 fmx0의 차이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코시 크라이테리아를 쓴 거죠.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라지 n을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균등 수렴한다라는 것도 써야 되니까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또 써서 모든 t에 대해서 fn''t랑 fn''t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그거보다 좀 더 작게 2 곱하기 b-a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a와 b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fn이 f로 균등 수렴한다는 걸 원하는 거니까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또 쓰고 싶은 거죠.
만약에 nm이 라지 n 이상이면 절대값 fnx 빼기 fmx를 봤었을 때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 친구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fn 빼기 fmx 빼기 fn 빼기 fmx 제로 더하기 fn x 제로 빼기 fmx 제로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가 추가가 된 거냐면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걸 빼고 더해준 겁니다. 그죠? 뭔 얘기인지 알죠? 이제 얘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썼어요. 그럼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건 했잖아요. 얘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건 이제 가정에서 했고 이 친구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쓰고 싶냐면 그쵸? 그 평균값 정리를 쓰고 싶게 생긴 거죠. 그죠? 보시면은 fn, fm이 전부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x로는 그 사이에 있는 x랑 x로는 그 사이에 있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쓰실 수가 있고요. 얘를 뭐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냐면 x 빼기 x0 곱하기 fn 프라임 빼기 fn 프라임의 x0 그러니까 c라고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c는 x와 x0 사이에 있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절대값 취했을 때 b 빼기 a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는 a와 b 사이에 있는 두 수의 차이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두 수의 차이니까 a 빼기 b보다는 길이가 더 작겠죠. 그죠? b 빼기 a보다 더 작거나 같고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가정에 의해서 모든 t에 대해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정에 의해서 2 곱하기 b-a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또 여전히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잡는 계속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잡는 이 어떻게 엡실론을 잡아야 될까는 사실은 얘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제가 굳이 얘를 쓴 다음에 얘를 쓰진 않았지만 금방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끝났습니다.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니까 fnx 빼기 fmx가 x값에 관계없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아졌죠. 그죠? 따라서 fn이 f로 균등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보였습니다. 증명 끝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체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보여졌고 두 번째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g가 f'인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이제는 x를 고정할 게 약간 달라요. 아까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x를 고정하고 두 번째로 확인할 건 뭐냐면 t-x분의 fnt 빼기 fnx라고 하는 친구가 t 빼기 x분의 ft 빼기 fx로 균등 수렴한다. 자, x는 고정된 상수예요. 고정된 상수고 t가 변하고 있습니다. t는 x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x 빼고 생각을 할게요. t는 x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t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이 t들에 대해서 이 함수가 이 함수로 균등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이면 그럼 뭘 할 수가 있냐면 g가 f'인지 체크를 하고 싶으니까 왜 이걸 갑자기 보이냐면 g라고 하는 친구는 fn 프라임의 균등 수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친구를 극한 취하면 t가 x로 갈 때 극한 취하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g n 다시 그러니까 t가 x로 갈 때 이 친구의 극한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fn 프라임 x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극한은 f 프라임 x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균등 수렴하면 우리가 이 친구의 극한이 이 친구의 극한하고 같다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근데 극한 취했을 때 g가 된다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g가 f'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보이면 g가 f'이라는 게 나와요. 좀 이따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그쵸. fn 프라임의 정의를 보려면 얘를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f 프라임의 정의를 보려면 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얘로 수렴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네, 확인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균등 수렴만 체크하고 싶으면 차이 함수를 보면 되잖아요. t 빼기 x분의 fnt 빼기 fnx 빼기 t 빼기 x분의 ft 빼기 fx 거의 절대값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뭔지 조금 안 와닿으니까 와닿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얘가 얘로 수렴하는 건 맞거든요. 얘가 얘로 수렴하죠. 왜냐면 fn이 f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fn이 f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균등 수렴성을 확인하는 게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보기가 좀 힘들면 코시 크라이테리언 쓰는 거예요. fnx 이렇게 n 넣었을 때랑 m 넣었을 때 차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이면 균등 수렴성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한번 바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처럼 fn 프라임 빼기 fn 프라임에 우리가 그 바운드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 좀 장점이 있죠. 다시 말하면 2번 조건을 쓸 수가 있으니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이 친구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 주장하실 수가 있냐면 아까 아규먼트랑 똑같은 아규먼트에서 이것 때문에 2 곱하기 b-a분의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진다고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면 다 통분을 해보시면 t 빼기 x분의 fnt fn 빼기 fmt 맞죠? 빼기 fn 빼기 fmx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평균값 정리해서 둘 다 이제 미분 가능 함수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가 되도록 하는 c가 t랑 x 사이에 존재하겠죠. 근데 fn'이랑 fn'이 모든 a와 b 사이는 t에 대해서 항상 2 곱하기 b-a분의 엡실론을 작아지도록 하는 라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라젠이 충분히 크면 nm이 충분히 크면은 이 친구의 절대값을 2 곱하기 b-a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놓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걸 안 써도 되죠. 그냥 엡실론으로 이번엔 놔도 돼요. 어쨌든 내가 이걸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썼다는 걸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을 했고요. 얘를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Theorem 7.11에서 얘기했었던 게 극한과 함수열의 극한을 약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미트 t가 x로 갈 때 t 빼기 x분의 ft 빼기 fx라고 하는 친구를 뭐로 계산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 빼기 x분의 fn의 극한이 f니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정의가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 빼기 x분의 fn t 빼기 fnx니까 얘와 얘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따라서 바꾸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t가 x로 갈 때 t 빼기 x분의 ft 빼기 fx라 쓸 수 있고 이 친구가 f'x니까 fnt 그죠? 그래서 fn'x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x가 f'x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각각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미 다 얘기를 했죠. 이 친구가 그것도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런 7.11에서 우리가 각각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극한도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존재성도 다 알고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증명 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테이트먼트가 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이 differentiability만 조금 주목을 하셔서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약간 해석하기 굉장한 쇼크를 안겨준 함수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there exists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모든 점에서 continuous 하지만 모든 곳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그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pathological한 그런 함수고요. 사실 이 함수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 혹은 함수의 극한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하는 엡실론 델타 논법 이런 거 예전에는 안 썼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통하게 시작되는 이유가 안 통하고 비판을 계속 받고 지금 정의로 바뀐 이유들이
이런 이상한 함수들이에요. 이런 이상한 함수들을 여러분이 만들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엄밀한 정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안 와닿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전혀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엄밀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ntinuous가 뭔지 differentiable이 뭔지 엄밀하게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존재성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게 단순하진 않아요.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후반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fix라고 하는 친구를 절대값 x라고 설정을 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절대값 x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fi를 실함수 전체로 이제 확장을 할 건데 주기가 2가 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이제 계속 똑같이 계속 그리겠다는 거죠. 이 함수가 이제 phi x라는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y는 phi x예요. 그래서 이렇게 phi x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fx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시그마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좀 이상한데 자 4분의 3의 n제곱에 phi의 4의 n제곱 x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우리 관찰을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다 종합하면 나오는데 바이어스 트러스 M 테스트를 쓰면 되겠죠. 바이어스 트러스 M 테스트에 의해서 그리고 Theorem 7.12에 의해서 F는 Continuous on R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phi라고 하는 얘를 절대값을 취하면 근데 사실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취하든 안 취하든 상관없는데 이 친구는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4분의 3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phi는 항상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친구는 4분의 3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다 이제 더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트러스 M 테스트에 의해서 얘는 균등 수렴합니다. uniformly converge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uniformly converge는 이거 다 컨티뉴어스 펑션이잖아요. phi도 컨티뉴어스 펑션, 얘는 상수 곱했으니까 그걸 다 더하더라도 여전히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파셜썸들이 전부 다 컨티뉴어스 펑션이기 때문에 극한 역시 컨티뉴어스 펑션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Theorem 7.12에 의해서 Uniform Convergence 쓰고 각각이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극한도 여전히 컨티뉴어스 펑션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연속인가? 이런 거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깔끔하게 나오죠? 좋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 4분의 3 n제곱의 역할을 알겠죠? 바이어스 트러스트 M 테스트를 쓰기 위한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제 differentiability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제 모든 점에서 differentiable 하지 않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x가 실수 x를 가져오고 임의로 하나 x를 가져왔을 때 그 x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볼 겁니다. 모든 점에서 각각의 모든 점에서 다 미분 불가능한 이상한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m은 이제 양의 정수고요. 그리고 이제 define 델타 m이라고 하는 친구를 풀마 2분의 1 곱하기 4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설정할 건데 그래서 풀마는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where the sign is chosen so that there exists no integer between 4m제곱 x랑 4m제곱 x 플러스 델타 m 사이에 인티저가 없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델타 m이 풀마 2분의 1 곱하기 4의 마이너스 m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4m제곱 x를 양옆에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을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지금 정확하게 1이거든요. 그죠? 간격 1이잖아요. 여기서 여기 빼면 1이니까 이 간격 1이 길이가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수는 무조건 여기 안에 있든가 여기 안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여기 사이에 있던가 여기 사이에 있던가. 그쵸? 둘 중에 하나죠. 여기 써도 되긴 하는데 뭐 그런 관계없이 어쨌든 이 사이에는 없도록 잡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여기 있다고 치더라도 그건 상관없고요. 그냥 뭘 잡아도 되고 그때는 그 말고 여기 사이에는 없도록. 만약 여기 쓰면은 여기를 택하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가 여기 쓰면은 요거를 델타임으로 택하는 거고요. 맞죠? 만약에 정수가 여기 쓰면은 델타임을 얘로 택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길이가 1이니까 그게 항상 가능하죠. 정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고요. 자,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now 자, 델타 m분의 fx 플러스 델타 m을 얘기를 하면 이 차이를 얘기를 하면 지금 델타 m은 m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쿼션트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f 프라임 x가 존재하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얘를 관찰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에 이거 지금 그냥 그대로 넣어줬어요. 그죠? 그대로. 그래서 하나는 델타 m을 막 더해준 상황이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4의 n제곱 x 플러스 델타 m. 그냥 정의를 읽어보시면 정의를 그대로 쓰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정의를 그대로 썼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넣었어요. 그대로 넣어주면 얘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각각이 다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합치고 뭐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쳤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볼 건데 하나는 n은 0부터 n-1까지 그죠? 4분의 3의 n제곱에 델타 n분의 파이 4의 n제곱 x 플러스 델타 m 빼기 파이 4의 n제곱 x 이거랑 이거의 합으로 볼 겁니다. n은 이제 n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 델타 n분의 파이 4의 n제곱 x 플러스 델타 m 빼기 파이 4의 n제곱 x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볼까요? n이 n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만약에 n이 n보다 크면요. 그러면은 얘랑 얘 사이의 간격이 지금 4의 n제곱 델타 m이잖아요. 이 간격이 지금 델타 m이 2분의 1 곱하기 4의 마이너스 m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분의 1 곱하기 4의 n 마이너스 m제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n이 n보다 크니까 이거 짝수예요, 짝수. 그러면 4n제곱 델타 m 이 간격이 짝수니까 여러분 짝수만큼의 간격 차이가 나면 그러면은 함수 값이 똑같죠? 파이 값이 똑같아요. 파이 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하 얘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n보다 크면은 이제 0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값이 0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n이 m과 같은 경우만 하면 되는 건데 n이 m과 같은 경우의 간격을 보시면 이 간격이 n이 m이니까 2분의 1이죠. 간격이 2분의 1이에요.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가정이 뭐냐면 4m제곱 x랑 4m제곱 x 플러스 델타 m 사이에는 정수가 없다는 게 가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면 이 2분의 1만큼 차이가 나는 이 굿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막 뾰족하게 지나고 혹은 뭐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이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무조건 감소하거나 무조건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져야 된다. 즉 파이의 차이는 정확하게 얼마가 나야 되냐면 2분의 1이 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 차이가 정확하게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자는 2분의 1이고 분모는 2분의 1 곱하기 4의 이제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지금 곱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남아있는 거를 확인해보면 3의 n제곱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3의 n제곱이 남아있습니다. 풀마 3의 n제곱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풀마 3의 m제곱이 남아있는 거죠. 네, 우리는 n은 m을 넣을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풀마가 아니라 3m제곱이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부호를 잘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보겠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닌가?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나? 마이너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마로 놓겠습니다. 풀마로 놓을게요. 이 친구는 절대값은 3의 m제곱이에요. 어쨌든 풀마 3의 m제곱이 가능합니다. 풀마 3의 m제곱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해서 얻어냈고요. 왼쪽은 좀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간격이 아까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지금 가정이 없어서, 그래서 훨씬 간격이 작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phi x 빼기 phi y가 항상 이거의 절대값이 x 빼기 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두 점을 잡더라도 그 기울기가 1보다 커지지가 않아요. 그죠? 1보다 커지지가 않고 계속 이렇게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이 관찰을 하시면 이쪽에 있는 이 친구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친구가 항상 절대값이 4n제곱 델타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델타n 약분하시면 결국 얘는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냐면 절대값을 취했을 때 시그마에는 0부터 n-1까지 3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친구의 절대값은 그럼 뭐보다 큰 거냐면 얘의 절대값에서 얘의 절대값 뺀 거보다 큰 거죠. 맞아요? 삼각부등식에서 얘의 절대값 뭐예요? 3m제곱에서 얘의 절대값 뭐예요? 3의 n제곱의 합 뺀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등비수열 합 계산할 수 있죠.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의 m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양변의 극한 취했을 때 얘가 지금 인피니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인피니티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델타 m은 0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 0으로 가질 않아요.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x에서.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설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놀라웠죠.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했으면 놀라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어스 하면서 어디에도 미분 불가능한 그런 함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림, 이게 n을 키우다 보면, 그러니까 한 개일 때 그려보고, 두 개일 때 그려보고, 세 개일 때 그려보다 보면, 뭔가 프랙탈처럼 점점 이렇게 뾰족해지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결국에는 뾰족해질 수밖에 다 보는 곳에서 뾰족해지는 게, 말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궁금하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그림 그리는 거 사람들이 많이 해놨으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모양이 되는 건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처음 발견된 건 이 함수가 아니었고요.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발견된 거는 바이어스트러스 함수라 그래서, 사실 1872년에 처음으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면서 nowhere differentiable한 그 발레,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예시를,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좀 더 먼저 나온 발레는 뭐냐면, 바이어스트러스가 만든 함수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fx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제곱 코사인 bn제곱 파이 x. 아까보다 뭔가 기술이 예쁘긴 하죠. 아까는 뭔가 파이 막 이게 좀 뭔가 기술이 안 예뻤는데,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기술이 좀 더 예쁘죠. a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b는 이제 odd고요. odd integer, positive integer입니다. 그리고 a, b는 1 플러스 2분의 3파이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얘는 이제 항상 모든 곳에서 컨티뉴어스 하지만 nowhere differentiable 하다라는 걸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증명이 이제 앞에 제가 여기 쓴 거보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보다 증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증명이 좀 더 쉬운 위 예시로 찾은 거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함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함수가 먼저 나왔고,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쳤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해서 모두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단 첫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안 했죠. equic continuity라는 거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stone bias theorem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두 가지를 또 시간 나는 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